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페르소나는 그 마스크라는 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어떤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찾고 있는 타겟이나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서 찾아낸 결과치예요. 뭐 이름은 노 땡땡땡이고 만 28살이고 식품회사와 인제품 개발자 4년 차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고 뭐 운전 경력은 이렇고 긴 통근 시간이 있고 그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피로감이 있다. 그래서 골목주된 스트레스, 자가용된 임금 근교 외출을 선호한다. 이런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찾고 여기서 맞는 우리가 각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고요.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자, 김성희라는 분은 나이가 35이고 여성입니다. 서울 살고 있고 홍보업무였고 소득은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결혼 3년 초 첫 돌을 맞는 아이가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행동,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잘 쓰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개인과 공유하는 일을 업로드하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자, 근데 이제 이 고객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첫 돌을 맞는 딸한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스튜디오를 찾고 싶었고, 아이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할 수 있는 작가 역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액세서리가 필요 없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서비스를 원하셨어요. 그에 따른 결과는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보는 아이에게 첫 돌을 제대로 기록하고 싶었고 사진 작가를 맡기고 싶었고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페르소나에 맞춰진 여기에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분들은 우리의 고객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고객 검증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 고객 검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올라간다. 지금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면 고객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예, 필수 요소로 지금 돼 있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검증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문제와 차별성. 우리한테는 이만큼 시장이 있어.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거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근거가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모든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이 근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문도 있을 수 있고요. 통계 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단순하게 기초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베이스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같이 꼭 이거는 어디서 떠왔습니다. 어디서 본 겁니다. 라는 기록을 해주시면 그 데이터들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검증 부분, 아까 말씀드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28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만큼의 시장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고 장소와 시간과 인원과 이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고객 검증 데이터를 내가 이만큼을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시면 심사위원들이 이미 반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찾아냈구나 라는 인지를 해줍니다. 물론 그게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와 이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서를 썼을 때 나오는 아이템 자체는 분명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검증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근거 제시, 객관화된 수치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이게 감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논문의 내용들의 캡처나 또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맞춤형 식당이 없다? 이런 거는 뭐 식품의약청, 안정청 가셔도 거기 나름대로 또 거기 통계치나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고요. 이 고객 검증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객관화된 수치, 사회적 낭비 계산법까지 제공을 한다면 덜 나이가 없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형태의 고객 검증의 메시지였어요. 자, 경쟁자의 문제점. 자, 경쟁자가 1, 2,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내 기능과 상대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비교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있고 없고에 대한 그 형태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멘토링한 그 기업 대표님 사업계획서 제가 좀 빌려왔는데요. 이 서비스가 지금 제일 윗분이 리플러라는 제품인데, 이 서비스의 부가적인 부분들을 다 비교를 했어요. 네, 페이스북과 뭐 인스타그램. 물론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 자체는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부가적인 것들을 다 비교를 해서 이것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까지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해야 돼요? 뭐 5개, 6개, 10개 하면 되지 않아요? 네, 3개 정도 하시면 돼요. 3개에서 5개 이내까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최대 장표에 대한 그 행상 그 맥시멈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10장 이내, 12장 이내. 그렇기 때문에 장표를 되게 아껴서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몇 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막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업자 20장씩 막 제출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제품, 그 계획서를 다 출력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옆에 이만큼이 쌓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막 저희 지금도 막 장수 제한을 해도 막 이렇게 제본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막 이만한 책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제 봐야 되잖아요.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7장이 끝내시고 어떤 분은 20장이 끝내시는 것 자체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투자를 봐야 되는 시간 자체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맥시멈 장수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3개에서 5개 이내까지만 평가할 수 있는 가치 비교 대상군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내 강점이 보이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근거 제시, 무조건 근거 제시, 객관화. 제가 엑셀러이터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고객 검증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문제점들이 찾았어요. 뭐 고객 검증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써. 우리가 해결해 주니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비싼 걸 싸게 하고 어려운 걸 쉽게 해줬어. 이런 솔루션을 제시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제시했더니 1조 원에 대한 사회적 낭비가 아까 보셨던 게 사라져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지네요. 이런 좋은 점들, 되는 걸 안 되게 하고 비싼 걸 싸게 하고 어려운 걸 쉽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이 제품에 대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 검증이 하나의 형태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앞에 거와 이어서. 네. 이제 심사위원들의 그 구성을 좀 보면 이제 시장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VC&AC 같은 시장 전문가, 투자자, 그리고 이제 변리사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변리사 분들은
이제 변리사시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허들이 있는가? 과연 진입장벽이 있는가? 또는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허, 지재권, 이런 디자인 특허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서 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요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변리사 심사위원들은 가장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저희는 앞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라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특허도 준비 중이고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해결점과 수단을 제시해주고 내가 어떤 플랫폼인지 서비스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앱인지 웹인지 플랫폼인지 보다 보면 저게 웹과 셋 다 다르잖아요. 앱도 다른 거고 웹도 다른 거고 플랫폼도 다르죠. 근데 이걸 하나로 뭉팅겨서 이분이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계획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자기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호에 대한 방안, 진입장벽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이 내 서비스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평가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내용을 부각하라. 기술이 있어도 어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변호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으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정확한 표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 그분한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조금 신뢰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갔습니다. 가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기술일까라는 생각을 좀 드는 제품이었는데 그 옆에 계셨던 변리사분께서 딱 나중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70% 기초적인 생산품을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기술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모든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했죠. 아,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좋은 점수를 받고 결국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술에 대한 것들도 본인이 좋다라고 하지만 어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평가자가 변리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서비스보다 기술이 정말 난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 플랫폼이 좋아. 서비스가 강점인 부분은 특허 기술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정말 저희가 말로 정말 기술이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정말 내 마음껏 자랑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자랑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해외 비교하셔가지고 이런 이거 좋고 저게 좋고 정말 이거는 훌륭하고 단 얘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좋고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비교 우위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다 넣어서 자랑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 있어도 어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핵심 포인트적인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든 기술과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100%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서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채워지죠. 그 채워지는 그 틀이 맞아지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다 상대방이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서 쓰시면 되게 두리뭉실해지고 맥락을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저희가 10개 평가를 하면 한 4, 5개는 돼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계획서 실제 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맥락과 핵심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계획서 보는 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냥 백지 상태다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객 검증의 과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지금 이제는 이제 그냥 저희가 데이터로 드린 건데, 뭐 17년 동안, 6개월 동안 이런 1200명과의 면담을 해서 이런 것들이 540번의 개선이 생겼다라는 어떤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들, 그리고 이 안에서 고객들을 만나게 해서 힘들었던 거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검증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이 서비스가 지금은 A라는 서비스로 가지만 고객 검증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 바꿀 수 있습니다. 저게 피봇이라고 합니다. 저게 농구에서 쓰는 용어죠. 그 뭐 한쪽 축을 다리를 놓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기술을 피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난 A라는 제품이었지만 B라는 제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하이오미 팩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이오미 팩 혹시 들어보신 홈쇼핑에서 엄청난 뭐 1000억 이상의 대박을 쳤던 제품입니다. 원래 그 제품은 그 마스크팩으로 만들려고 했던 제품이 아니고요. 그 의료용으로 피부 이렇게 재생용,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그 상처나면 이렇게 붙이는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의약품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임상 실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검증 단계가 거의 뭐 100가지 이상의 그 절차가, 검사 결과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대표님이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았대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어떤 이제 그 멘토님하고 그 이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너무 그 의료품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에 착안해서 그러면 마스크팩,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제 전환을 하신 거죠. 저희가 얘기한 피봇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제품이에요. 결국은 상처를 때우는 거나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거나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으로 가면 검사 개수가 확 줄어든대요. 아까 말씀 10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한 15가지 정도로만 하면 화장품으로서 마스크팩으로서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능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의료품으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를 피부로 왔으니 그게 얼마나 좋은 성능을 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박 성공을 이루셨어요. 뭐 홈쇼핑에서만 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봇 과정은 고객 검증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실패가 아니고 지금 이 아이템의 옳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고객 검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좋은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뭐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